안녕하십니까. 한국역사영토재단의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표로 보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상당히 그 경제적 안정감도 갖고 가고, 물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 때문에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뭐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제 공통된 주제고요. 그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K 방역을 통해서 선방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선방하고 세계의 선진국에 이렇게 완전한 돌입을 하면서 G7의 초대를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언론에서 보면은, 또 특히 야당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대한민국 바로 뭐 망할 것 같은 어떤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연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경제 능력과 더불어서 사회 안전망을 잘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리더가 바뀌면은 그 집단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 명의 똑똑한 리더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했는데, 국가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은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리더십이 있는 대통령 한 분이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집단과의 소통입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고 그 원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갈까, 미래를 위한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뭐 회자되고 있는 군자론에 대해서는 리더에 대해서는 리더는 일하는 사람이다. 즉 결과로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경제면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의 결과를 일하는 리더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검토를 해보자 합니다. 위대한 국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만드는 21세기 대한민국, 과연 뭐 어떻는가, 이게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어떤 측면에 반면교사의 틀로 국민을 계몽시키는 게 아닌가. 즉, 야당이 너무 야당 노릇을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하는 것을 반대로 보면은 뭐 항상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는데, 즉 야당이 어떤 정책적으로 이렇게 국민들하고 다가서기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로 많이 하고, 국민은 뭐 안중에 없죠. 부정적 이미지를 끊임없이 창출해 갖고 어떤 정권을 창출하려고 하는 여기만 초점을 오히려 맞추다 보니까 때로는 짜증스럽고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이런 야당이 아닌가. 즉 뭐 이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70년간 이어오던 어떤 적폐를 옹호함으로써 이제 국민들하고의 어떤 그 갈등을 야기시키고 뭐 이런 쪽이고,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는 정책 부재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여론을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데에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죽은 언론하고 이제 함께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죽은 언론 사회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현상, 즉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만들어낸 현상인데, 국제 정세와 국민 여론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언론은 늘 정부 비방에만 열을 올리고 국민들 간에 이간 시져 갖고 사회 갈등 요소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적폐 청산 중에서 언론 적폐 청산이 상당히 시급한 편이다. 그래서 이네들이 대충 얘기하는 거 보면 늘 이렇죠. 대한민국은 폭삭 망했다. 근데 뭐가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지표를 갖고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K방역은 가짜다. 전 세계에서 다 칭찬을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가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위험해요? 대한민국 경제
세계에서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자고 나니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더라 이거죠. 매일 그렇게 떠드는데 그럼 어떻게 됐냐. 실질적으로 이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표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언론이 정신을 차리고 야당이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나라가 망하기만 기다리는 언론과 야당입니다. 진짜 이분들은요, 나라가 망해야지만이 야당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면 나라가 망하기를 기대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바로 적폐 권력하고 언론 권력, 이 두 개가 이제 이들하고 한 패거리가 돼갖고 대한민국 망하기를 기대하는 어떤 이런 쪽인데요. 국정운의 운영을 방해하고 정부 시책에 뭐든지 일단 반대를 통해서 비판하고 실패를 기원하는 이런 쪽이 지금 현재 야당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실질적으로 그렇느냐, 지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지도자 능력입니다. 공약 실천율이요, 문재인 정부 75%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41%고 이명박 정부가 27.4%죠. 상당히 높습니다. 권위 있는 세계 경제지 미국 포춘지에서요, 2018년 위대한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1위로 선정을 했어요. 이게 뭐 역대 우리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2019년 세계 6개 뿐인 3050 클럽에 진입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3050 클럽이 6개 나라뿐이에요. 그러니까 취임 전 1인당 국민소득이 27,000달러에 취임하고 2년 만에 34만 9천 달러로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3050 클럽 여러분 아시죠? 3050 클럽은 소득 3만 달러 이상이고 국민 5천만 명 이상, 이게 3050 클럽인데 우리가 세계 7번째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나라가 어디나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하고 7번째로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해서 3050 클럽에 진입해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채무의 문제. 요즘 홍남기 부총리하고 뭐 이렇게 씨름들을 많이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뭐 많은 국민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라고 하는 게 뭐 이 정부하고 대척점을 자꾸 이렇게 만드니까 짜증을 내지만 그분 역할이 그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많이 안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감사와 고마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가자, 뭐 여당에서 이렇게 하자면 싹 가버린 그 독재주의 국가죠. 누군가는 제안을 하고 누군가는 반대를 하고 그런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접점이 만들어지는 게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결국은 뭐 국가 채무를 막는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분이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하고 대척점이 있다. 상당히 반대적 여건이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독재 국가입니다. 국가 채무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OECD 평균 부채가 110%입니다. OECD 평균 부채가 110%예요. 대한민국 46%입니다. 상당히 저부채 국가인데, 저부채 국가 4위입니다. 상당히 경제가 탄탄하다는 얘기죠. 미국이 뭐 평균 정도에 112 정도가 되고요. 일본은 말이 안 됩니다. 250%예요. 세계 1위죠. 우리나라보다 1인당 채무가 5배가 약간 넘습니다. 세계 최고의 채무 국가예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채무가 적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국가 경쟁력 한번 볼까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국가 경쟁력을 평가를 하는데요. 2017년에 17위였습니다. 2018년에 15위입니다. 2019년에 13위입니다. 작년에 더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지금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갖고요, 비약적인 매년마다 2단계씩 상승을 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지금 현 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경제를 못한다고 합니까? 이런 지표를 한번 봐보세요. 문제는 이런 지표를 언론이 안 내보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2019년 세계은행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192개국 중에서요, 평가를 했는데 몇인지 아세요? 5위예요, 5위. 우리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세계은행에서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우리가 5위에 들어갔다라고요. 이 얘기는 문제니까 우리가 상당히 그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가 우수하고 신용이 좋다. 인프라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재정 건전성, 아까는 홍남기 부총리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뭐 이렇게 잘 그 수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막 펑펑 내쓴다고 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주위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갖고 이제 그 걸러져가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쓰는 게 건전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가 부도 위험이 1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대단한 경제력을 지금 갖고 가는 거예요. 현재 4,431억 달러로요, 역대 그 외환 보유고 중에 최고를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경제 발전 전망치에서도요, 2010년 16위였거든요. 경제 발전 전망치. 2020년에 190개 중에서 5위입니다. 5위. 좀 제발 좀 이런 거 좀 언론에서 알려야죠. 미국이 6위고 독일이 22위고 일본이 29위입니다. 우리가 5위예요. 신용 등급은 일본보다 뭐 한참 높죠. 우리가 AA로 역대 최상급을 유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더블 A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거의 뭐 가장 탑입니다. 재정 건조성 OECD 37개국 중에요, 4위입니다. 이게 뭐 엄청난 그 재정 건전성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부패 지수, 우리 뭐 부패 엄청 많잖아요. 지금 뭐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지금 LCT 문제부터 뭐 부패의 온상이라고 하고, LCT 같은 경우에 부패의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반부패 국가영양센터하고 미국의 TRC 정부 신뢰도에서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몇 위였는지 아세요? 32위였습니다. 2019년에 25위로 상승했습니다. 아마 2020년 작년에는 엄청 더 상승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우리 정부가 정부 신뢰도가 상당히 높죠. 이번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신뢰도는 세계에서 거의 최고의 신뢰도를 갖고 있죠. 정부 신뢰도가요. 신뢰를 인정 안 하는 집단이 딱 두 개 집단이 있어요. 먼저 아세요? 야당하고요, 언론입니다. 이 두 개 집단만 정부를 신뢰하는 거, 전 세계에서 다 신뢰를 합니다. 국가별 공공청렴 지수를 보면 24위에서 2020년에 15위로 상승을 했고요. 이는 아시아에서 당연 1위죠. 뇌물과 부정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과 부정이 없어졌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뭐 뇌물사가 없잖아요. 이게 거의 뭐 옛날에는 뭐 대통령 아들들 다 뇌물 부정 수수해갖고 뭐 감옥 가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런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아시아에서 1위의 어떤 그 위치에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 이제 완전히 이제 상극화, 양극화 돼 있죠. 즉, 표현의 자유와 신뢰도의 관계인데,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올라갔는데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언론이 제일 재미있는 겁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이걸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언론의 그 표현의 자유는요, 박근혜 때 몇인지 아세요? 74위였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거의 뭐 막았다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 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더 했을 거예요. 근데 2020년에 와서 41위가 됐어요. 33계단을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는 당연히 1위죠. 미국이 약 42위가 되고요. 일본이 93위입니다. 일본은 거의 그 언론 통제 국가라고 봐도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상당히 좋아진 반면에 이거를 이제 막 악용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4년 연속 세계 꼴등입니다. 여러분, 언론의 신뢰도가 세계 꼴등이라고요. 4년 연속이요. 이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니까 그냥 대도 말고, 아까 얘기했죠. 야당과 언론은 나라가 망하기를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계 꼴등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다 상승했는데 언론의 신뢰도만큼은 계속해서 이 꽁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언론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ESG 평가가 있습니다. ESG 평가는 뭐라니까 지배구조라든가 이 사회 구성, 환경 이런 종합평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삶의 지표거든요. 이게 바로. 이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등급이 1등급 받았어요. 1등급이 전 세계 약 200개 국가 중에서요, 12개 나라뿐이 없습니다. 미국도 약 30개국에 해당하는 2등급이고, 일본은 3등급입니다. 그 일본하고 앞으로 제발 한국하고 뭐 이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일본이 한국 앞서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민 총생산량만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이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개인별 소득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다 우리보다 떨어지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ESG 평가에서도 13등급이에요. 우리 1등급, 12개 나라는 1등급이에요. 1등급 12개 국가 중에서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는요, 딱 2개뿐이 없어요. 독일하고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합니다. 우리가 뭐 요즘 팬데믹 지나면서 갑자기 선진국이 된 거 맞습니다. 갑자기 선진국이 돼서 왜 된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이 선진국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우리가 소득이 높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종 평가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나라 선진국 역량은 G7 국가의 수준이고요. 무디스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추진은 지배구조 정책 신뢰성하고 효과성, 투명성, 정보 공개, 탄소 전환, 수자원 관리 세계 최고로 평가를 하고 있어갖고 1등급 국가가 된 겁니다. 특히 뭐 최근에 들어서 뭐 K방역 탁월한 어떤 대응으로 보건안전 전 항목에서 최고 점수 받았다고 하는 것도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뭐 현재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 건데 이거조차도 언론에서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그네들은 어느 나라 언론인지 이해가 안 가죠. 국가 혁신 지수하고 경제 성장률 너무나 잘 알죠. 미국의 세계적 경제 전문 통신사죠. 블룸버그가 2021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OECD 국가 중에 1위로 예측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위로 예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블룸버그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혁신 국가로 얼마 전에 발표했죠. 2월 달에 발표했죠. 100점 만점에 90.41점 맞아갖고 지난해 2위에서 올 2월 2일 날 발표했는데 결국 1위가 또 됐습니다. 2위가 싱가포르이 87.67이고 76이고 엄청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스위스가 3위고요. 미국이 11위, 일본이 12위, 중국이 16위. 한반도를 둘러싸갖고 뭐 중국과 일본이 상당히 높은 혁신 지수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당연하게 90.41점으로 세계 1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혁신적인 국가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판, 이런 것들 잘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하고요. 2020년 경제 성장률 대한민국이 1.2%로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누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누가 못 산다고 얘기합니까?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니까 뭐 일부 그 언론에서 뭐 저성장 마이너스 떠드는데 지금 팬데믹에서 저성장이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저성장 중에서 우리가 1위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3.7이고요. 일본 마이너스 5.3, 독일이 마이너스 5.5, 프랑스 9.2 마이너스, 영국이 마이너스 11.6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1.1이면은 최고의 선방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K방역을 잘하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알면 내가 이 얘기 좀 길어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야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중국 봉쇄 안 한다고 개지랄을 떨었잖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중국 봉쇄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 교육량이 중국이 25%예요. 전체 교육의 4분의 1을 지금 중국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교육 그러니까 방역을 하는데 통제를 안 한다고 중국 막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막았으면 우리 경제가 막으면 또 그놈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 경제가 또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 봉쇄 조치를 안 하고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1%로 OECD 1위를 할 수 있었다. 이러니까
경제의 경자도 모르고 정책의 정자도 모르는 야당 좀 제발 좀 안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제대로 이 시국, 글로벌 어떤 경쟁력이 있는 대한민국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거 있죠. 군사력 나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이런 기관인데 2020년 세계 138개국의 군사력을 파악을 했습니다. 비교 분석을 한 거죠. 대한민국이 박근혜 정부보다 2단계 상승한 6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8이었어요. 그래, 보수 정권이 원래대로 하면은 안보에 더 영향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진보 정권이 훨씬 더 이 안보와 국방력에 신경 쓴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박근혜 정권은 뭐냐? 이제 이명박 정권 다 가짜 보수들이죠. 그런 보수를 표방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민족과 전통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의 오히려 의세지향적이고 사대주의 사상에 의해서 의세에 기대려고 하고 그게 무슨 보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국방과 안보에 관심이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전년보다 3단계 하락한 약 28위 정도가 됐고요.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나라가요? 5개 나라뿐이 없어요. 가짜 보수들은 태극기만 흔들고 국방 안보에 실질적으로 무관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을 갖고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야 됩니다. 현 정권을 제가 옹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글로벌 세계 속에서 지표 속에 이렇게 나타난 이거를 이 지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이제 여건 여론을 만들어 갖고 미래를 열어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 야당이나 이 못돼 먹은 언론처럼 잘된 거는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갖고 혼란한 세상을 만드는 이런 데 쏘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유튜브라도 통해 갖고 글로벌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떤 여건 조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가 이런 걸 알고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